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7일 미준 특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준의 친정처럼 찾아오신 소중한 게스트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게스트라기보다는 호스트에 가까운 김민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2주 전에 좀 간만에 녹화를 진행했었는데 또 지난주에 못 뵀죠. 네. 휴가를 다녀오시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함께 녹화를 네.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베트남 나트랑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이제 리조트에서 쉬고, 네, 그냥 뭐 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잘 쉬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는 계속 이제 소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좀 이게 휴가를 갔을 때 장이 좀 단단하면 떠나 있어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한데 맞아요.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면 막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는 대표님 휴가 때보다는 그냥 맞아요. 바빠진 것 같아서 그때 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다녀왔습니다. 예, 저는 한 달 내내 그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음. 이번에 베트남 처음 다녀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처음 갔고, 어쨌든 뭐 생각보다는 치안도 안전하고 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표님은 지금까지 다녀보신 여행지 중에 네.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으셨어요? 저는 스페인도 좋았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유명한 성당들도 있고 뭐 하잖아요. 일단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스케일에 압도돼서 음. 상당히 많이 놀랐고, 뭐 거기에 있는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의 스토리들 듣는 것들도 모르고 볼 때하고 좀 달라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시티 투어를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리조트만 다니거든요, 원래. 아, 네. 그래서 시티에 가면은 좀 네. 이렇게 피곤하고 아, 사, 예, 네.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스타일인데 한 군데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예전에 스위스를 한번 갔었는데요. 스위스는 도시 여행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스위스 여행이 가장 도시 여행 중에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우리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만나 뵙는 건데,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함께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미국 증시가 지수로 보면 사실 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고 그닥 뭐 상당히 그러니까 오르진 않았더라도 거의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수상으로는. 예, 근데 종목별로 보면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도주라고 했던 특히 상반기 주도주라고 했던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주춤하거나 조정폭이 좀 길었고 또 그 반대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또 시가총액들을 S&P 500 기업들이나 다우에 있는 편입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 지수가 별로 안 빠져 있는 그런 좀 이제 아마 이런 성장주에 집중했던 분들한테는 지수하고 본인의 계좌 온도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이런 맞아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2주 전에는 이제 미중 포트폴리오 편입된 종목들을 이제 리뷰를 이제 전체를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편입하고 있는 또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초이스탁 저희 사이트에 오면 관심 종목 등록하면 이렇게 하트로 표시가 되는데 아마 예, 1등이 아마 한 7천 몇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 관심 종목을 표시해 놓은 분들이. 예,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서 뭐 제가 10개를 해봤더니 지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예, 종목당 시간도 좀 줄이고 한 7개만 일단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7개 가장 많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막 지지난주와 겹치는 것도 한두 개 있을 수 있는데 예. 좀 겹치지 않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은 현재 상황은 어떻고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어떠한지 그리고 언제쯤에 이런 포인트들을 사면 괜찮을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초이스탁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했다는 건 아마 그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은 초이스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7 종목에 대한 분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이 등장할지도 참 궁금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이스탁의 멤버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일곱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1등은 정말 요즘에 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종목이긴 하지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 종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이고 무려 여기 예. 보면 오, 8,032명이니까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뉴스가 나오면 이 8,000명들한테는 뉴스가 실시간 속보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 EPS 해서 저희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예. 여기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실제로 나오면 한글로 번역해서 기사로 나가는데 거의 한 3분 이내에 걸릴 거예요. 음, 에드가에서 올라오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요 관심 정보 설정하시고 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초이스탁이라고 안드로이드나 애플 계정에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엔비디아를 관심 종목을 설정해 두시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순간 기사가 나온 바로 푸시 앱으로 알려드려요. 예. 그리고 다음날 어닝콜을 하면 어닝콜에 대한 풀 스크립트도 분석해서 저희가 다시 또 푸시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실적들이 바뀌거나 주가가 급등락할 때 이유들을 찾아서 푸시를 보내드리는데 이 서비스까지는 무료 회원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 관심 종목 해두시면 실적 시즌에 또 주가가 급등락하는 시기에 이유를 빠르게 확인하는데 많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예. 그러면 일단 엔비디아가 사실 장에 어떤 키를 잡고 있는 이런 사실 느낌이거든요. 그 앞에 많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과연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는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향후 반도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들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스토리나 메시지나 가이던스의 변화나 경영진의 코멘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 부분들은 보통 어닝콜을 통해서 나오니까 실적 발표 외에도 그 뒤에 이어지는 어닝콜까지 컨텐츠를 좀 보시면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렇게 매매 신호로만 보면 얘가 지금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왔다, 매도 신호 나왔다가 다시 지금 매수 신호 나와서 다행히 이렇게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긴 음. 합니다. 그래서 예. 매수 신호가 현재 유지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뭐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한 8.9%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요 범위 내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좀 나면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 뒤에 이제 쭉 따라오고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좀 훈풍을 입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예. 굉장히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를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 저희도 또 요약해서 엔비디아는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매매 신호 자체는 고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점수를 좀 보면, 네. 이 회사는 이제 성장성 이런 것도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여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요 개요에 들어가셔서 이제 첫 화면에 보면, 네. 여기 예상 실적 나오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매출액은 이제 올해 2017년 1월니까 2028년도 1월 정도까지만 현재로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까지도 한 매출액이 한 6, 70% 성장하니까 상당히 성장률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9년도 되면 이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EPS를 보면 올해 이제 2017년도 1월 달까지는 92%, 그 다음에 2018년도가 38%니까 매출 성장률보다 EPS 성장률이 낮아지는 아마 거의 첫 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음. 낮아지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보면 21%니까 고성장의 시대가 지금 예상이 조금은 계속 이제 끝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워낙 이익을 많이 벌어내다 보니까 그 속도로
뭐 80% 이렇게 계속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2028년도 1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예상되는 주가로 보면 한 내년도 하반기 지금쯤이 주가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고 내년 요맘이 지나가면 가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2019년도 회계 마감 기준으로 실적 반영이 되면 그때는 성장률을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아니라 예전에 뭐 메타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조금은 성장률이 낮은 형태의 개념에 좀 이렇게 투자 패턴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좀 바꿔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한 1년에서 만약에 뭐 한 길면 1년 3개월 정도 투자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기간 동안의 성장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가 이동 평균선은 EMA로 보면 지금이 다 이제 5일선하고 21선하고 마주쳐 있는 그 지점에 좀 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배열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제 주가에 따라서 다시 역배열이 될지 정배열이 훨씬 더 강화되는 추세가 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 위에 주가 움직임이 엔비디아의 향후의 주가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이나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자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EPS 요 차트를 보면 이제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EPS고 그 EPS 방향을 따라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렇게 좀 요, 요, 요 라인, EPS 라인에서 이렇게 멀리 거래되기도 하고, 요 가격이 붙어서 EPS 라인에 붙어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붙어 있거나 밑으로 떨어지면 좀 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살짝 요 위에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 EPS 라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주가가 비싸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가격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비싸지 않다는 얘기는 뭐 싸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음, 적정가보다 싸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드릴 건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여전히 매우 저평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이제 예상 그래프로 나오는 차트로 저희가 적용을 오픈을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희망컨대 다음 주 방송할 때는 이게 저희 서비스에 박힌 상태로 아마 음, 조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 마지막 막 다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엔비디아의 그 차트를 하나 좀 캡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캡처한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아, 보이시죠? 예, 예, 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앞에 있던 차트를 보다 보면 얘가 굉장히 신식 차트 같고 음, 예전 차트 약간 구식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 차트만 보고 있거든요. 예,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볼 수 있는 URL이나 접속이 되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데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꺾이는 지점들이 보통 이제 3개월 되는 지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개월 수가 약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래서 음, 저희가 4개월치의 예상 적정 주가를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확정돼 있었던 부분들이 약 8개월. 총 1년간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8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지금 보면 매우 저평가 라인들이 계속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싸다. 향후에도 보면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올라가는 시점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갈지, 뭐 오늘부터 갑자기 폭등해서 여기 따라갈지, 그거는 사실 그 시점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음,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도 앞으로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는 성장률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거기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다. 중요한 건 오늘 예상 실적이 나올 때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만약 주가가 상향 방향으로 잡히면 상당히 빠르게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서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가이던스나 최근에 어떤 AI 반도체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담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에 좀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제가 좀 첫 종목이라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테슬라인데요. 네, 어, 화면 공유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여러 번 이제 언급됐던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는 보면 이제 신호 자체로 보면 저희는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 여기 네, 여기 보면 여기 매수가 나왔다가 다시 시스템에서 이게 아닌가 보다. 추세가 음, 깨졌구나. 그래서 그냥 손절이 나왔던 케이스거든요. 손절이 나왔던 케이스고. 그래서 지금은 매도한 상태에서 뭐 이후에 이제 급락해서 이때 잘 매도가 되어졌구나라는 거는 그랬었고 지금은 지금 올랐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있었던 우리가 요렇게 빠졌던 부분을 우리가 갭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하락 갭이 생겼는데 딱 그 하락 갭을 메꾸는 정도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결국 더 가려고 하면 이 하락갭을 다 메운 상태에서의 요 상승이 나와야지만 지금 가능한 상태라서 아직은 이제 주가 추세로만 보면 완전히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상태. 그래서 시스템에서도 아직은 이렇게 관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점수를 보면 상위 기업에 비하면 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 이게 점수가 지금 좀 많이 지금 떨어졌네요. 맞아졌죠. 네, 맞아졌다 예. 보니까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과거 대비해서 지금 성장률이나 이 점수가 떨어졌던 부분이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 부분이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EPS 지금 테슬라가 그러면 향후에 지금 성장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예. 테슬라가 지금은 성장성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예전에 이렇게 멈춰 있다가, 그다음에 지금 11.8%, 내년도 13.9%, 17% 정도면 이 음, 자동차 업계에서는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EPS 보면 지금 1.8, 1.8 예상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2026년 12월 달에 예상치들을 많이 반영하면서 성장성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성장성 점수 완전 0이 아닌 이유는 2027년도에 44%, 2028년도에 44%입니다. 그래서 음, 테슬라는 올해 3분기가 지나가면 성장성의 그래프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대한 그래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같이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지금 낮아진 걸로 지금 나타나고 올해 가을부터 한 10월부터는 다시 이 성장성이 점점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평균 매출액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18%의 EPS 성장률이 연평균 40%인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굉장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거의 그냥 탑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나 이제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 지수 이동 평균선 이런 것들이 다 역배열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음, 지금 얘가 거의 350달러에서 360달러 정도 수준에 지금 다 몰려 있고 현재 주가도 350달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61선인 362달러라고 돼 있는 음, 365달러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뭔가 이 변화가 생기면 상당히 테슬라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올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간 조정이 그러니까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강하게 상승 돌파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좀 길게 나와야 되고 또 예. 하나는 그날 거래량이 과거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3, 4배, 많으면 뭐 5배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전이라고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으면 그 다음날 다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갖고 싶었던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들의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야 강하게 지금 갖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으로 마주친다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테슬라는 고평가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저평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 이제 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이럴 때는 안 사는 게 좋은 거고, 이럴 때는 사는 게 좋다. 이 분명히 이제 요걸로 이제 보면 해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차트로 좀 가서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요런 밑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 네, 음, 지금도 보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네. 예상 주가, 그러니까 적정. 향후에 올라가는 요 주가에 대비해서는 적정하고 싼 가격에 좀 거래되고 있다. 다만 한 15달러 정도는 강하게 돌파했을 때 사시는 게 신규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사면 더 좋지 않냐.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멈출지 여기서 이까지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이제 손절이든 매도를 하든 익절을 하든 하는 이제 셈인 거고요. 지금 시점에는 그 변화가 딱 눈앞에 와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 네,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테슬라의 지금 PER만 보면 네, 적정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PER이 많이 높잖아요. 네, 200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초이스탁을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용하다 보면 테슬라에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은 네. 예, 저평가도 많이 나오고 적정가도 나오고 이거는 그 기준이 PER이 아니고 PSR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으로 보면 될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실 업체마다 이제 회사마다 예, 다 다른 밸류에이션들을 쓰고 있는데 예,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네, 네. PS,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 기준.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음, 그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쓸 거냐를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치평가와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사실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에드워드 다모다란 교수님인데 음.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하시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좀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위한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 밸류에이션 큰 책, 벽돌만한 책을 압축해서 조그만 책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예, 리틀북, 그 미국에서 유명한 리틀북 시리즈인데 예. 그 책에 보면 그 교수님 하는 얘기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근데 음. 가치 투자자지만 성장주는 어떻게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앞선 저는 시각을 제시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 단계 초창기에는 EPS는 당연히 없고 매출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출이 처음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한다는 다음에 현금이 발생하고, 영업 현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성장주는 어디에 밸류에이션 해야 되냐면, 매출액에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완전 성장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시작하면, 캐시플로우 기반의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예. 이 캐시플로우가 EPS로 쌓이기 시작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이러면 EPS 기반, 순이익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책이고요. 어. 그러니까 저희도 역시 이 기반에서 밸류에이션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완전히 캐시플로우 없는 기업들은 매출액에서 기반해서 매출 성장률을 가고, 얘가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가고, AMD가 이제 매출액 기반으로 갔다가 얘가 지금 현금 기반으로 갔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EPS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가는 어. AMD가 딱 그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또 그 기업의 그 성장 단계별로 밸류에이션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냥 EPS 기준만 했을 때는 당연히 성장주들은 되게 비싸지만 뭐 싸다고 평가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EPS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질문이었고, 네,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얘기였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초이스탁의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3위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지난번에 뭐 대표님께서 그 포트에 예. 메타를 빼고 편입하셨다고 갑자기 팔란티어인가요? 갑자기 공개하셔가지고 갑자기 보게 됐던 팔란티어입니다. 수익이 팔란티어도 좋네요. 약 5,800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기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2주 전에 의견을 드렸지만 2주 전에 방송할 때 딱 매수가 그날 나왔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매수 신호가 저희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얘는 다행히 이 상승 추세에서 지금 딱 박스권에서 그 힘으로 조정을 음,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음, 현재로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조정을 받는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음, 이때 상당히 갭 상승하면서 이게 상당히 급등한 상태인데 다행히 이렇게 안 빠지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이 예, 부분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나 가이던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미국 시장이 급락이나 급등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매매 신호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지금 보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네, 진단 점수를 보면 네, 현재 80점이고 성장성이 85점이니까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 2주 전에 보여드린 거랑 비슷해서 생략하고 향후 이제 예상 실적 부분들 보여드리면 올해가 매출의 82%, 그다음 내년도가 48%, 내후년이 45%니까 이 기업은 2028년도까지만 까지도 고성장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이럴 때마다 잘 사서 모으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후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수치를 보이는 기업을 투자하지 않으면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 중에 상당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만약 내가 5개든 10개로 압축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가치 있을 법한 그 수치들을 보여주는 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EPS로 보면 올해 140%, 내년도 37%, 내후년도 47%.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도 한 4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주에 속한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데 이 차트가 지금 요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저평가 됐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올라서 약간 이게 약간 적정가보다 살짝 높은 거거든요. 살짝 예. 높은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건데 이 차트를 보시다가 이제 저희가 새로 고도화하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실 텐데 예. 예, 이게 같은 차트인가 싶으실 거예요. 여기 팔란티어 차트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막 되게 어지럽게 지금 뭔가 보였던 차트가 싹 없어지고 예, 아 이게 뭔가 똑같은 게 보이는데요. 지금 잘못 띄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그렇구나.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아, 예, 새로운 아, 차트 나왔습니다. 네네. 요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이제 정리된 차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예. 요 부분이 이제 저평가 라인이었고,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팔란티어가 이렇게 앞으로 4개월 동안도 상당히 적정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일별 단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 이후에도 제가 그리려면 다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갈 음,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들 막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서 투자하시는 건 아닐 거니까 일단 4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 향후에 이 기업이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아, 이 라인을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겠구나라는 걸 보고 투자하는 분과 안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덜 불안하거든요. 아, 이렇게 기업 가치가 저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과 떨어지면 아,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회사는 그냥 적정가 수준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굉장히 매수 검토 기업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좋습니다.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구글인데요. 아, 구글이 4위예요? 네, 구글이 4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글을 보면 구글은 지금은 매도 신호가 나와가지고 전체 매매 신호를 보면 4월 달에 매수가 해서 7월 24일 날 뭐 수익이 높지는 않지만 6.8%로 317달러에 팔고 지금은 34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졌다가 지금 급등한 상태인데 아직은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일 때는 마이너스 한 4, 5%에서 다 끊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플러스 될 때 30%, 뭐 15%, 80%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많이 내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매매 신호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이 났을 때 밸류에이션도 맞고 수급도 다 맞았을 때는 좀 뭐좀 그러니까 보유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관망 신호인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수급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요때 다 꺾이면서 지금 역배열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안 됐었고, 지금 이게 350달러에 다 뭉쳐 있습니다. 현재 음, 구글 주가가 34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양봉과 거래량으로 한번 강하게 뚫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누군가 선봉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위로 뚫어줄지 아래로 뚫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뚫어주면 막힌 혈들이 좀 뚫리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우 상태에 있어서 지금 신호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수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뭐 좋죠. 네, 이렇게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네, 좋은 기업들이고 그리고 하단에 내려서 이 매출액도 봐도 20%씩 성장하니까 이 구글 사이즈에서 매출액 20% 성장한다.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최근에 애플이 뭐 구글이 돈을 더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희 회사한테도 막 자꾸 돈을 더 내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앱 결제를 시키면 이제 앱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앱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음, 비싸서 보통은 이제 웹에서 결제하고 앱에서는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애플은 이걸 강하게 규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느슨하게 열어놨었거든요. 그냥 그런 아, 정도는 뭐 그냥 뭐 괜찮다. 뭐 네이티브 앱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들 하고 했었는데 뭐 최근에 막 메일이 와서 애플보다 더 강하게 지금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너희 화면에 구글 플레이 결제가 없네? 뭐 이런 거죠. 그래요? 유료 무료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너 빨리 결제 붙여 뭐 이런 거죠. 안 붙이면 앱 내릴 거야. 뭐 이런 그래요? 이렇게 강력하게. 네. 그래서 지금 개발팀이 막 그거 지금 대응하느라고 막 머리 싸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은 돈을 벌기로 마음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돈을 벌기로 마음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중에 굉장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죠. 구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지메일도 그렇고 뭐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글 어널리틱스도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뭐 사용량만큼 받자 뭐 사이트 분석하고 하는데 한 달에 뭐 5달러, 10달러씩만 받을게 해서 그래서 뭐 전 세계 한 3억 계정만 받을게 이러면 바로 이제 돈이 또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무료를 상당히 많이 깔아놓고 구글에 완전히 그 락인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구글인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뭔가 그 승부를 걸 때도 구글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캐시플로 싸움에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PS는 이제 이쪽 부분은 일시적으로 쏟는 거라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음, 여기서 이제 요런 데이터를 보실 때 일시적인 건 재무제표 거기 어차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다 보기에는 못 받고 지금은 8.0, 10.4, 14.78, 17.52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한 12달러 몇이 나와야 정상이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음, 튀는 경우들은 이제 갭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익이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그 이 회사가 투자한 자회사가 뭔가 갑자기 뭔가 평가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던가 뭐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갑자기 X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되면 아 뭐가 이익이 급락하구나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회사겠구나라고 알아채시면 되게 고순 거예요. 이거 보는 데이터를 보는 게 그리고 음, 나서 이 데이터를 재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 상단에 보시면 네, 재무 데이터에 들어가서 연간으로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 네. 영업이익이 보면 112, 129 이렇게 됐고 음, 네, 순이익은 이제 100, 132.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보다 지금 순이익이 더 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거기에 이제 음, 영업 위의 이익이 지금 여기서 그러네요. 네, 이렇게 잡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엔 영업외 이익이 없다고 보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음, 이제 갭, 넌갭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아까처럼 보시다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EPS가 솟았다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나요? 라는 쪽보다는 아, 요게 일시적인 이익이 들어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80% 이상 맞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요거는 그렇게 해석해서 재무제표 원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과거에 이제 저평가, 고평가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가격이 좀 적정가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지금 잠깐 지금 고평가돼 있는 요런 지금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차트를 저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 고평가로 보이긴 하나 지금 요 상태고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요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 머물다기보다는 좀 조정받다가 요 정도 시점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 그러니까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PS의 상승 모멘텀보다 이 이쪽 부분들이 조금은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 좋다.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수급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는 네, 늘 편입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네, TSMC. TSMC. 예. 네, TSMC는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네, 여기서 네, 매도하고 이 시점에 이제 계속 보유하다 매도했다 다시 매수가 나오고 음, 지금은 매수 이후에는 지금 딱 박스권에 지금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과거에 이제 그 신호들을 좀 살펴보면 네, 이때 7월 30일 날 매도해서 이제 113%를 수익으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싸지만 406달러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고 일단은 이제 신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일단 이 여기서 이제 추세들이 다 꺾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을 확정했던 거거든요. 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은 416, 7달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음, 417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엔비디아가 오르면 TS 그러겠네요. 보고 다 좋은 가격대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작은 다 갖다 놨는데 음, 엔비디아가 여기다 불을 붙일지 물을 끼얹을지 많은 종목이 지금 지금 딱 그 시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음, 엔비디아가 좀 화이팅을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음, TSMC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고요. 매출액 보면 올해 30%, 내년도 33%, 내후년도 25%. 근데 요거 수치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EPS 보면 올해 17%, 아니 62%, 내년도 30%, 내후년도 25%. 그러니까 TSMC도 여전히 반도체에 상당히 성장률에 맞춰서 잘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2년 후가 되면 조금 더 낮아지는 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고성장을 계속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진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좋으니까. 밸류에이션만 좀 살펴보면 얘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참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려지는 네, 음.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참 이렇게 고평가 여기 보면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타이밍 매매를 해도 됐다 싶을 정도로 샀다 팔았다 그러네요. 샀다 팔았다 해도 될 정도로 음, 너무 편안하게 움직여주는 기업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큰 흐름에서도 보면 기업의 가치 평가와 함께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서 마음이 되게 편안한 그런 이제 기업이고 실적도 되게 좋고 최근에도 이제 적정 주가가 상향이 되면서 네, 저평가 영역에 다시 들어간 이런 케이스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네, 업데이트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TSMC인데요. 더 올라가네. 이걸로 보니까 더 마음이 편하죠. 이렇게 뭔가 네, 고평가 요 라인을 거의 안 깨고 지금 네, 음, 여기서 지금 요 깨고 요 밑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잠깐 찬물 맞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추세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항상 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언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매입해서 들어갈 것인지를 리스팅 해놔야 되는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은 네, TSMC까지 끝내고 이제 두 개 나왔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거의 이 종목은 많이 안 다룬 것 같은데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여섯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었는데 저도
굉장히 의아하다 생각했는데, 인기가 많네요. 예. 네, 네. 브로드컴이 4,680명이네요. 음, 4,680명이고 9월 2일 날 예상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여기 찍혀 있습니다. 예, 이상 EPS는 2.55달러. 그래서 브로드컴도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브로드컴은 현재 보면 신호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없고, 네, 관만 상태고, 네, 지금은 신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매 신호, 아니 저기 진단 점수를 보면 네,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되게 좋은 네,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고요. 네, 성장성도 매우 높고 그래서 브로드컴은 네, 성장주로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향후의 예상 실적을 좀 살펴드리면 네, 이걸 보면 EPS 아니 저기 매출액 보면 올해 65%, 내년에 63%, 내후년에 34%니까 앞서 나와 있는 성장주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고성장한다라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브로콜 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굉장히 조정도 많이 받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음, EPS를 보면 올해 88%, 내년도에 83%, 그 음, 다음 연도에 35%.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고성장률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저기 편입 후보에 늘상 넣어놓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편입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럼 언제 살 거냐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과 그 타이밍이 같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좋은 기업이냐 성장하는 기업이냐 여기는 이미 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분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EMA 차트가 지금 이게 다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356달러인데 5일선, 21선, 61선이 전부 다 위에 있거든요. 거의 예, 308, 90달러에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예, 저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브로드컴이 당분간 주가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저거를 한 번에 이제 뚫어주려면 9월 2일이나 3일에 그 실적 발표하는 날 뭔가 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한번 뚫어주면 팔란티어처럼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날도 좀 밋밋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주인 건 분명하고 주가가 빠질수록 그 성장주 대비한 밸류에이션 매력들은 점점 커진다. 언젠가는 걔가 튀어 올라가는 그 시점들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념해서 좀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계속 고평가였으니까 거의 뭐 살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냐,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저희가 새로 만들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 좀 답이 조금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보면 좀 더 아까하고는 다르죠. 예. 아까는 요 시점에 동 여기 있는 빨간색이 요 위에 있었거든요, 요 위에. 음, 요 위에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요거를 이제 예상하면서 쭉 이 선을 그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요 라인에 도착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가격까지 온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이전 차트를 보면 이전 차트는 저희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보이시죠? 예, 네. 예, 맞아요. 이게 아직은 여기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언제 떨어지지? 이제 이게 이제 예, 시차가 발생했던 건데 이 예,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개선하려고 이제 이 예상 적정 주가 있는 요 부분들을 만든 거고 똑같은 지금 주가의 움직임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적정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한 10% 정도 하락하면 거의 이 가격이 오는데 예, 그러면 최근 한 8개월 동안은 전혀 오지 않았던 가장 싼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그렇죠. 위에서 계속 거래만 됐고 이 정도 거래되면 브로드컴이 쉽게 말하면 조금 나쁜 실적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엄청 나쁘진 않겠죠. 뭐 조금 미스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감내할 정도의 밸류에이션 가격으로는 진입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쨌든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 음,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 지금 역배열인 상태에서 굳이 뭐 물론 이제 승부를 걸 수는 있죠. 전날 나와서 막 팔란티아처럼 이렇게 막 갭 상승해서 뛰면 한 2, 30% 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나는 확실히 갭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는 거고 그거는 예, 이제 예측의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갭 상승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추세를 역전시키면 훨씬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란티어처럼 지금처럼 조정받는 이런 구간들에 살 수 있는 시기들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그 정도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네.
좀, 네, 마지막 설명드리고, 종목은 공개하시기 전에 힌트 좀 네. 한번 줘보시죠. 맞춰보게. 어떤 아, 마지막 종목인지. 종목이요. 음, 마지막 종목은, 네, 그냥 어떤 힌트를 드릴까?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한번 네. 7위가 뭔지 요, 한번 네, 게스를 요 해보시죠. 종목은 예, 생각하면 예. 이렇게 미소가 떠올려지는, 미소가 떠올라지는 종목. 네. 쉽지 않네요. 미소가 떠올라지는 종목. 그럼 마이크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이크. 네. 이건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요? 근데 제가 못 찾는 거 보면, 어, 총각 개그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그게 아니라. 뭘 말씀드릴까요? 예, 예. 사실은 미소라기보다는 그냥 마소인데, 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아재 개그 한, 맞네요. 네네. 그래서 모음 한자 다르긴 한데, 네, 마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워낙 우량주인데, 뭐, 사실 재미없다고 많이 안 다루고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포트에 다 들어있기도 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음.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네,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신호가 매수 신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이렇게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원래는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 지금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꺾이면서 이때 그냥 판 거거든요. 예. 팔고 이제 떨어졌다가 안 팔고 계속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여기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나락을 갈지 사실 알 수도 없다니까 하는 거고 기계적으로 얘가 이제 추세가 다 살아났다 보고 여기 지금 이제 매수 시점에 지금 이제 매수 시점이 찍힌 거고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네, 요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팔란티아하고 비슷한 거죠. 실적 그렇죠. 예상보다 좋으면서 확 튀었다가 약간 박스권에 있는데 얘랑 지금 팔란티아하고 아마 비슷한 움직임으로 주가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음. 먼저 뚫을지 또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추세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진단 점수를 보면 네. 진단 점수를 보면 여기 지금 성장성이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아주 높은 기업은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시면 40점, 45점, 65점, 45점 요 상태, 그러니까 음. 중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예, 예. 그래서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경우는 없지만 요 EPS가 늘어나는 속도만큼은 연평균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성장성을 좀 한번 같이 볼 건데 지금 성장성이 매출액이 올해 17%, 내년도에 19%, 내후년도 21%가 의외죠.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20%씩 매출액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과거에 14.9, 그 다음에 17.7, 17.8, 19.2, 21%. 그러니까 계속 지금 좋아지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즈가 매출 성장률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요. 부분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S 보면 올해는 이제 2017년 6월이니까 끝났고 이제 실적이 나와서 이제 얘는 이제 확정 실적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EPS가 20%대, 그 다음이 21%대예요. 그러니까 매출과 EPS가 20% 정도씩 늘어나니까 중간 성장주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고성장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량주가 성장이 멈춘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장하고 있는 매출 사이즈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잘 잡고 있고 구글도 나름 상당히 잘 지금 포지셔닝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네, 이동평균선 이런 거고, 네. 주가 EPS 차트 보면 네, 이렇게 비싸게 거래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이게 거래될 때들이 뭐 좋죠. 이렇게, 이런 데들이 좋은 건데, 향후에 이제 EPS나 이런 것도 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주가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에서, 싸게 살수록 이제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요걸로 하지 마시고,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니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드리면, 네, 요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음, 여기서 비싸다가 여기 싸고 너무 싸고 다시 지금 가격이 한 텀 예. 이렇게 갭 상승해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라가지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음, 있다. 그리고 상승 추세도 유지되고 있고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포트에 편입할 만한 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좀 갖춰져 있는 네,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변동되어 있는 차트를 좀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들이 지금 매우 이제 저평가 상태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주가라는 게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거래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통은 이제 사고 싶을 때는 요럴 때 많이 사고 싶고 계속 빠질 때는 안 사고 싶고 하니까 이제 투자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나 차트나 또는 이런 미준 채널처럼 좋은 컨텐츠를 계속 듣다 보시면 음. 아, 내가 요때는 마음을 잡고 오히려 사야 되겠구나. 지나봤더니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에 맞구나라는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회원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7종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깔끔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곱 종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냥 그 대중들이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만 모아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종목이 어떻게 보면 뭐 소프트웨어 종목도 두 종목 정도 있고 반도체도 한 두 종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섹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더 재밌는 부분은 우량주와 그다음에 이제 한 중간 성장주 그리고 조금 이제 공격적인 성장주 테슬라 같은 이렇게 좀 그 포트로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의 구성이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중은 좀 앞서 나간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혼자의 그 인사이트는 다수의 인사이트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스탁의 탑 세븐을 보면서도 지금 다수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는 이런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분석 내용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요. 이제 일주일 후면 예상 주가 차트가 이제 더해지는 거죠. 4개월치가.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렇지 않아도 매력적인 초이스탁이 이제 한 단계 크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컨센서스의 네네. 변동주의죠. EPS 디비전. 네. 그때 살짝 예. 화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음. 네. 그것도 정말 좋은 화면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정말 조금은 더 빨리 어떤 정보를 알아챌 수 있게, 그러니까 변화를 조금은 더 빨리 누구보다 그 부분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건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서 대표님이 초이스하게 더 오래 머무르실 수 있도록 네, 예. 우리 지금 개발팀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내년도에는 미준 대표님이 조이스탁에 머물 체류 시간을 늘리자. 이게 목표입니다. 예, 아마 이제 예상 주가에 이어서 컨센서스 변동 추이까지 확인이 되면 사실 초이스탁이 뭐 탑1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주식 분석 툴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후에도 제가 뭐 욕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청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딱 1시간이 지났네요. 저희가 지금 녹화 시작한 지 네, 그렇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굉장히 좀 축약된 강의를 네. 해주셔서 체력적으로 많이 안배가 됩니다. 네,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시청자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예, 저희는 이제 1시간 정도는 무섭죠, 사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7종목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초청드려도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뻔히 아는 종목이고 또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다양한 지표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에 강의가 기다려지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미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났네. 네.